자, 이번에는 우리가 2020년도에 들어서 보유세에 관련된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유세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를 낼지, 그리고 얼마가 더 증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2월에 발표되는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발표를 했었죠, 정부에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요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계속 오르는 과정에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 전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보유세만 올리면 다 끝날 일을 왜 저렇게 보유세를 안 올리고 쓸데없는 짓만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판왕이죠. 거의 끝났습니다. 보유세가 나온과 동시에 실제로는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거는 좀 어떤 특별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화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15년 전에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어떤 집안이 아들 한 명이 서초구에 사고 3억에,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강북에 있는 창동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아버지가 동대문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다 3억 주고 샀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서초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25억이 돼 있고, 창동역 주변에 있는 거는 6억이 돼 있고요. 동대문에 있는 거는 한 9억이 돼 있어요. 벌써 가격 차이가, 그죠? 엄청나게 났어요. 20년 단지 거기에 그냥 살고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차이가 엄청나게 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치를 잘 잡아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은, 어떤 가정은 그냥 뭐 창동역에 살아서 3억에 살아서 지금 6억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살기만 했는데 부자가 된 거거든요. 불로소득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재가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보유예요, 보유세. 보유세가 가장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무서운 거고, 실제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비싼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들 화내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내가 서초구에 사는데 뭐 30억짜리 살아요. 그러면 30억에 살면서 내가 창동역에 있는 6억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세금을 내요.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불합리한 거예요. 더 내야죠. 그죠? 30억에 0.5%면은 1년에 1,500만 원인가요? 네, 그런 걸 내야죠. 근데 6억짜리면 4억 5천 정도를 내고 450만 원을 내고, 그 퍼센테이지로 그냥 나눠서 내면 돼요.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비싼 아파트 사니까 많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내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되었던 거죠. 예로는 과표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과표를 그 순간순간 같이 못 올려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마영성이나 아니면 강남이나 서초 쪽은 과표를 잡기 전에 과표를 딱 잡았는데, 과표를 발표하는 그 시점보다 얘가 뛰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거기를 못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함부로 팍팍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표와 지금 실거래가와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과표와 실거래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2022년도까지 현실화 시키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왜 그게 안 됐냐면 지금까지 계속 올랐어요. 그죠? 공시가격을 과표를 발표할 때는 과거의 것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도 마영성이나 강남 아파트나 뭐 서초 아파트는 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과표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은 과표에 좀 근사치에 가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가격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표를 막 올릴 수 있었겠죠. 근데 이쪽은 막 올려도 저기는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과표에 못 따라갔어. 실거래가의 과표에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그게 만약 가격이 현재 시세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과표도 그만큼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어쨌든 2020년도에는 보유세로 인해서 보유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그래서 과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과표가 3억 원 이하, 또 3억에서 6억 이하, 6억 원, 그리고 6억에서 12억, 12억에서 50억. 아파트가 50억이 과표가 잡힐 정도면 이거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고 과표가 이러면은 여기 보면은 실거래가가 밑에 있죠. 1주택자가 31억 9천, 그죠? 92억 92억 2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죠. 굉장히 고가죠. 이런 거는 세금을 많이 내게끔 하려고 이렇게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더 올렸죠. 근데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마도 요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루어져서 적게는 0.6 그리고 많게는 1.2까지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이게 나눈 게 너무 복잡하게 나눴습니다. 그냥 0.5로 다 일괄적으로 12억까지는 만들어 놓고 일반인이니까 여긴 거의 일반인이에요. 여기 뭐 31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20년 전에는 뭐 3억짜리였을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는 다 0.6 정도로 다 몰아놓고 여기는 그냥 평균으로 2% 몰아놓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올리지 말고 그냥 딱 두 번에 걸쳐서 나누고, 그렇죠? 두 번에 하면 계산도 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까지는 1.2로 하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3% 때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세금은 복잡할수록 어렵습니다. 복잡할수록 문제가 발생이 돼요. 간단할수록 더 좋습니다.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데 나 세금 얼마 내,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게 이것처럼 계산이 복잡하면은 안 됩니다. 세금은 간단할수록 좋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자,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향 조정,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자면 일반이 150%죠. 그래서 100만 원 내던 거 내년에 상한으로 150%, 그러니까 150만 원을 내게끔 하는 거죠. 원래는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일반은 150만 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면서 조세 저항을 좀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정 지역의 2주택 이상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2주택 이상은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과 똑같이 300%, 내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0만 원을 냈었다 그러면, 근데 원래는 세금을 6천만 원 내야 됐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3천만 원까지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연도는 또 300%가 만약 똑같다면 6천만 원을 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의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 공제율 확대, 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공제한도를 좀 더 늘리겠다. 실거래주자한테는 혜택을 더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표와 실거래가가 달라요. 그거를 2022년도까지 맞춰 가겠다는 거죠. 실거래가와 과표가 똑같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얼마를 낼까 이걸 표현을 해보면요. 이게 국토부 자료예요.
강남구의 A단지에서 한 채만 소유했어요. 한 채. 시세는 24만 5천이고 공시가격은 17억 6,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유세는 얼마 내냐면 이게 좀 비싼 아파트죠. 시세가 24만 5천이고 공시가격이 17억 6천이면 좀 비싼 아파트예요. 자, 629만 7천 원, 이 정도 낸다 그런 거거든요.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낸다는 거죠. 그죠? 한 달에 그 정도 낸다는 거예요. 이 한 달로 딱 따져버리면 답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강남 B단지 거의 30억이죠? 30억이면 아까 1% 되죠. 1%.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표가 아직 낮기 때문에 이거는 1억 정도를 내는 거죠. 1,000만 원 내는 거죠. 30억짜리가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한 달에 보통 한 90만 원 정도. 그죠? 90만 원 월세 사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단지는 622만 원. 과표로는 16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6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달에 60만 원 정도 그죠? 하는 거고 비싼 거 그리고 34억짜리 보니까 1,600만 원 150만 원 정도 월세 내는 거죠. 자, 마포구의 2단지 16억이고 요거는 368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1가구 2주택자를 때려잡겠다라는 거거든요. 보유세로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너 못 팔면 안 된다. 무조건 팔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팔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의 특징은 보유세로 못 버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 말만 나와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서워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버티다 이제 현 정부에서 보유세를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보유세가 나오면요, 보유세가 강화되면 실제로는 부동산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거주자 외에 투자를 한 1가구 2주택, 3주택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 버텨요. 그리고 그거의 대부분이 쓸만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비싼 지역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팔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비싼 가격에 있는 아파트, 비싸지는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창동 아파트가 3억에서 6억밖에 안 올랐잖아요. 20년 만에. 그렇다면 그 아파트 계속 가지고 있었겠냐는 거죠. 벌써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가 나는 서초에 살고 있는데 창동역에 한 채를 더 가지고 있어. 과연 거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팔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팔았냐면 여기는 막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는 그대로란 말이죠.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 여기는 지금 시세가 난리가 났는데 그럼 빨리 이걸 팔고 여기로 샀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실제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지역에 1가구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줘야 돼요. 과거에 시세가 변함이 없는데 다른 지역은 막 폭등하고 있는데 굳이 안 오르는 지역에서다가 1가구 3주택, 4주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실제로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와 해당 사항이 별로 없어요. 다들 실거주자들일 것이고, 그죠? 아니면 뭐 특별한 사정으로 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부분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는 어디에 모여있냐면 서초구나 강남구나 마용성에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번에 보유세를 인해서 그 가격대가 다 20억이 넘어요. 실거래가가 다 20억이 넘는 게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해당되냐면 1가구 2주택자들 거의 여기에 해당이 돼요. 50억 정도에 해당이 되고 세금이 얼마를 내야 되면 6,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20억짜리 정도를 20이나 25억짜리를 두 채를 가지고 있다. 6,500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한 달에 600만 원의 월세를 산다는 거죠. 그리고
두 채 합쳐서 1억이 올라도요, 아마도 거기에 자기 자본이 다 투자된 건 아니고 분명히 대출도 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1억이 올라도, 두 채 합쳐서 1억이 매년 올라도 본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재산상으로 25억, 25억, 20억짜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다 3억이었으니까 다 합쳐서 9억 투자했는데 75억이 됐어요. 그럼 대단한 거죠. 투자를 잘했는데 예전에 세금이 되게 적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런 분들은 1억씩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의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020년도에 보유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2021년, 2022년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을 낼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걸 다시 보시면, 자, 94억, 여기 있죠. 50억에서 94억 초과는요, 세율이 개정세율 3%예요. 그러면 3%. 자, 70억이라 치고 2억 1천만 원이에요. 2억 1천만 원. 무슨 얘기냐면 1년에 2억 1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 채 가지고 있는데 2억 1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유세를 건드리면요, 실제로는 외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근데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은 쟤는 무슨 사기를 쳤나 뭐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탈세해서 돈을 빼먹었든지 뭐 어떻게 정경유착해서 돈을 먹었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와이로 먹었다든지, 그죠? 불법을 저질러서 돈 벌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체가. 그래서 부자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금을 이렇게 낸다 그러면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너 어디 살아? 뭐 서초구에 살아? 뭐 그러면 세금 많이 내네. 돈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내는 애네. 그럼 나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어요, 처음서부터. 이걸 안 하려고 버텼는데 투자자들이 그 갭 투자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걸 잡지 않아서는 안 되니까 이게 마지막 고려예요. 실제로 보유세를 건드리면 이건 끝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내년엔 더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이 아주 오래죠. 이거요 못 올라요. 이거 6월 이후로 세금 한번 내보면요, 보유세 한번 내보면 무서운 걸 알 겁니다. 그때는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 전에 10년 보유하면서 일가구 이주택자라도 10년 보유했다면 6월 31일까지 팔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개를 해주겠다라는 팔 수 있는 여력을 이게 좀 만들어 줬거든요. 그때까지 이거 무조건 팔아야 돼요.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 다가구 그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이거 안 팔면 되게 고생해요. 팔아도 남는 것도 없고 정말 고생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매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나가는 세금이 1억 5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건 보유세가 작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벌어 1년에 먹는 거 빼고 한 2천만 원 모으는데 2천만 원 정도 모으는데 세금이 1억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8천만 원 빚져야 돼요. 그걸 한두 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특히 보유세는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만 나가요. 왜냐하면 과표가 실거래가랑 맞춰지니까. 이게 지금보다 과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비싼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우를 해줘야 돼요. 이제부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되면 팔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화내했던 건 세금을 내는 걸 너무 안 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거저 먹은 거거든요. 불로소득이거든요. 완전히. 자리만 턱만 잘 잡으면 불로소득으로 1년에 2억씩 벌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집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집 하나 사가지고는 이 집 몇 억을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거에서 우리가 열받았는데 이제 보유세를 좀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한다. 그래서 주택의 가격은 물론 특정 지역은 계속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한테 너 돈 벌면 어디 가서 살래?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상해 가서 산다 그래요. 그럼 상해가 과연 싸질까요? 중국에 사는 인구가 엄청 많은데 그 인구가 돈만 벌면 상해 가서 살려고 그래요. 자, 그 지역이 과연 싸지겠냐 이거. 그것처럼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때려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비싸지면 비싼 만큼 세금 내면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당연히 좋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아파트에 사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조세가 보유세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공평하게 세금을 내게 됐다. 옛날에는 세금이 어떤 사람도 싸고 비싼 아파트에 사는데도 싸고 이런 걸 싫어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과세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말씀드리자 특정 지역은 비쌀 수 있어요. 비싸질 수 있고.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부동산 잡는 끝판왕인 보유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대가구 주택, 다주택자나 아니면 좀 보유세를 많이 낼 것 같으면 내가 그거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 고민하시고, 그리고 시세가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할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고 뭐 1가구 2택자까지 뭐 팔 이유는 없겠죠. 세금이 그렇게 과도하지 않아요. 아직도 낮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그래서 1가구 2주택자나 뭐 3주택자나 뭐 4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은 아마도 매도를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